나는 아직도 우리 집 대문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다. 240619. 김종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중얼거립니다. 숫자를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요양원 간호사들은 이제 그의 이 의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종선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바로 30년 동안 살았던 집, 그가 아내와 함께 지었던 집의 대문 비밀번호입니다. 종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그의 아들 민호는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 겉으로는 효자 같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민호가 요양원 방문 때마다 던지는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240619. 잊으면 안 돼. 언젠가 돌아갈 거니까. 종선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 숫자를 잊기를 바랍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이제 민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종선 할아버지의 아내 영희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종선 할아버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민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단 2개월 만에 요양원으로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제 혼자 살 수 없어요. 저희가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요양원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민호는 아버지의 집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팔아버릴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선 할아버지의 방벽에는 집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 집 앞에서 영희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종선 할아버지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아내를 그리워합니다. 영희야, 내가 꼭 돌아갈게. 우리 집에. 240619. 잊지 않을게. 하지만 민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의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종선 할아버지는 모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집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간호사 지수는 종선 할아버지의 방에서 우연히 과거 사진첩을 발견합니다. 사진첩을 넘기던 지수는 종선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편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종선에게.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우리 집 서재 책장 뒤에 있는 금고를 확인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곳에 우리의 진짜 재산이 있어요. 아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민호는 이미 많은 돈을 빚으로 날렸어요. 이건 당신의 노후를 위한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는 당신의 영희. 지수는 이 사실을 종선 할아버지에게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됩니다. 민호가 종선 할아버지의 집을 이미 팔았다는 것을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할아버지의 집이. 이제는 종선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집을 팔았다는 거? 나도 알아. 간호사 중 한 명이 민호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대. 나한테 말해줬어. 지수는 놀랍니다. 그런데 왜 매일 비밀번호를 외우세요?
종선 할아버지의 눈에 결의가 빛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 언젠가는 다시 찾을 거야. 지수는 종선 할아버지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변호사였고 그를 통해 민호가 불법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챈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편 민호는 아버지의 집을 판 돈으로 투자를 했지만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옵니다. 민호 씨, 당신은 법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수의 남자친구 변호사가 말합니다. 민호는 창백해집니다. 무슨 증거가 있다고? 영희 할머니가 남긴 편지,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낸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속여 재산을 가로챘죠. 민호는 무너집니다. 그의 아내마저 그를 떠나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민호는 자신의 탐욕과 실패를 되돌아봅니다. 법정 싸움 끝에 종선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행히 새 주인이 아직 이사를 오지 않은 상태였고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영희 할머니가 말했던 금고에는 1억 원의 현금과 함께 집 한 채 분량의 금괴가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남편의 노후를 위해 몰래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사영 619. 종선 할아버지는 3년 만에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섭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삐빅. 문이 열립니다. 종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영희야, 나 돌아왔어. 지수는 종선 할아버지의 요양보호사로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종선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빕니다. 종선 할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신뢰는 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알아? 용서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1년 후 종선 할아버지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지수는 종선 할아버지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고 민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종선 할아버지는 이제 대문 비밀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사경 619를 중얼거립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그의 의지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집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추억과 사랑이 담긴 곳입니다. 종선 할아버지에게 그 집은 영희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그가 지켜낸 자신의 의지가 담긴 곳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사영 619와 같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사영 619는 무엇인가요? 절대 잊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세요.